그럼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혈전 예방법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 몸속 혈전 이렇게 막는다. 첫 번째는요. 혈류를 세게. 여기를 자극하라. 종아리가 나왔어요.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서 교수님? 네, 일반적인 성인의 혈류는 한 5리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혈액순환이 있어야지 우리 체내가 이제 유지가 되고 구성이 되는데요. 우리 심장이 다들 아시다시피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이제 펌프 역할을 합니다. 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온몸으로 갔던 혈액이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상지로도 가고 하지로도 가는데 특히 하지로 갔던 혈액은 중력을 거슬러서 다시 심장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종아리에서 충분한 펌프 역할을 해서 네. 심장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종아리 근육을 갖다가 제2의 펌프, 심장의 보조 펌프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혈액순환에 있어서 중요한 부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종아리를 갖다가 자극을 계속 해줘야지만 혈액순환이 좋아지고요. 아까 이제 정맥 혈전증이 생기는 거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오랜 시간 누워있고 그다음에 수술 후에 활동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랬는데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종아리 근육을 자꾸 이제 자극을 해준다든지 네. 그다음에 하다못해 발바닥을 갖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정도의 운동을 하더라도 종아리 근육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일단 혈류에 이제 심장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개선이 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됩니다. 네, 일단 제2의 심장, 종아리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고 그 이후에 시원하게 한잔 하시면 좋은데 뭘 한잔 하셔야 되느냐. 네. 응고를 약하게 물은 얼마만큼? 몸무게의 0.03만큼을 드셔주면 좋다고요. 네, 그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일괄적으로 정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뭐 대략 60kg이신 분들은 하루 한 2리터 정도 권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체지방량이라든지 또 수분 배출량에 따라 얼마든지 차이가 나고 또 수분 섭취가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몸이 수분을 조절하는 기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이제 물은 좀 그래도 충분히 드셔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수분 탈수가 좀 많이 되시는 경우에는 맥박이 빨라지신다든지 소변이 좀 농축되신다든지 그러실 경우에는 수분을 좀 추가적으로 드시는 것이 좋겠고 또 날이 더워지거나 좀 몸에 열이 나신다든지 네. 그리고 백신 접종 후에 약간 또 미열이 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 후에도 네. 수분을 충분히 드셔주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네. 한꺼번에 물을 또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전해질 조절 기능이 좀 부족하시다든지 이뇨제를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또 나트륨 수치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이제 뭐 씹어 드실 필요는 없지만 천천히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겠고 또 밤에 저 야뇨증 때문에 좀 자주 깨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럴 때는 주무시기 전에 수분 섭취를 조금 제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한 번에 다 드시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꾸준히 나눠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혈전 예방법도 알아볼게요. 혈관을 튼튼하게 이것 수치를 낮춰라. 어떤 수치일까요? 중성지방 수치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나쁜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중성지방 꼭 집어서 얘기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중성지방인데 이 실은 이제 혈관 내막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이 당뇨와 콜레스테롤이거든요. 네. 이 중성지방은 인체 내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 일종이고 이 중성지방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는 HDL을 용해해서 떨어뜨려서 결국에는 이 혈관 건강에는 안 좋습니다. 또 특히나 당 수치를 올려서 혈관 건강을 더욱 안 좋게 합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을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중성지방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낮추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 교수님.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과 식이요법이 중요하시겠는데요. 운동을 통해서 칼로리 소모를 높이시고 식이요법을 통해서 칼로리 섭취를 줄이시면은 우리가 뱃살도 들어가고 중성지방을 낮추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배우신 운동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 근력 강화도 되고 또 근력 강화를 통해서 운동을 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중성지방도 낮추고 혈전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음식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피를 맑고 깨끗하게 혈전에 도움되는 음식 알아볼까요? 혈전 예방과 제거에 좋은 미역 양파 무침. 먼저 말린 미역에 남아있는 소금기를 쌀뜨물을 이용해 제거해주고요.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물기를 제거해주는데요. 미역은 후코이단 성분이 풍부해 혈전 형성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퀘르세틴이 풍부한 양파 껍질은 물에 우려내고요. 양파는 식초를 넣은 물에 10분 정도 담고 매운맛을 제거해줍니다. 양파와 미역, 다진 당근을 먼저 넣어주고요. 혈액순환에 좋은 양파 우린 물과 식초, 참깨가루, 레몬즙을 넣고 버무려주는데요. 이제 레몬즙이라든지 식초 뭐 이런 걸 넣어주시면은 소금 간장은 적게 넣되 조금 더 맛은 더 느낄 수가 있어요. 입맛 돋우는 새콤달콤한 미역 양파 무침 완성. 혈전을 녹여주는 천연 용해식품 고등어 양념구이. 혈액 응고를 막는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는 씻은 후 쌀뜨물 물에 담궈주는데요. 고등어가 생각보다 등푸른 생선이어가지고 되게 비리거든요. 쌀뜨물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담가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구이용 양념에 들어갈 파와 홍고추, 양파는 잘게 잘라서 준비해주고요. 다진 양파는 갈색이 될 때까지 볶아줍니다. 설탕 대신 양파의 단맛을 이용한다고요. 새우가루, 맛술, 고춧가루 등 8가지 재료를 차례로 넣고 잘 섞어주는데요. 천연 조미료인 새우가루는 감칠맛은 살리고 염도는 낮춰줍니다. 팬에 기름을 충분하게 두른 후 고등어를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고요. 초벌구이한 고등어는 만들어둔 양념을 골고루 바른 후 다시 한번 구워줍니다. 송송 썬 쪽파와 홍고추, 깨를 뿌려 마무리. 밥 한 그릇 뚝딱 고등어 양념구이 완성. 혈전 생성의 원인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는 부추 버섯 들깨탕. 육수용 멸치는 약불에서 볶아 비린내를 날려주고요. 물과 육수용 재료 다시마, 양파를 넣고 육수를 우려줍니다. 혈액순환을 돕는 부추는 가볍게 씻은 후 알맞은 크기로 잘라주고요. 홍고추와 망가닥버섯, 송이, 표고버섯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맛과 영양분이 충분히 우러난 육수 재료들은 건져내고요. 각종 버섯과 조선 간장, 다진 마늘, 들깨가루를 넣어주는데요. 들깨가루도 천연 조미료인데 간장이 되게 적게 들어가도 그 고소한 맛 때문에 맛있게 느껴지거든요. 아데노신이 풍부해 혈전 생성을 억제해주는 부추와 홍고추, 붓고추, 고소한 들기름을 넣고 한 소끔 끓여주면 향긋한 부추 버섯 들깨탕 완성. 혈전에 좋은 음식으로 건강 제대로 챙겨보세요. 네,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기름이 기름을 녹인다. 등푸른 생선과 깨가 도움이 된다고요. 그래서 방금 또 들깨탕도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네. 들푸른 생선이라든지 깨, 들깨기름 이런 것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불포화 지방산은 항염증 작용, 또 항산화 작용을 해서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주고 또 혈소판이 뭉치는 것들을 예방해주기 때문에 동맥경화와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친 열에 쉽게 파괴될 수가 있고 또 이미 항혈소판제 같은 걸 드시는 경우에는 또 이제 출혈경에 생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도움되는 음식도 바로 알아볼게요. 미끄러운 음식, 미역, 다시마 이런 해조류가 나왔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미끄러운 음식도 역시 혈관을 미끄럽게 해줄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해조류에 있는 복합 탄수화물이 역시 항염증 작용을 하고 혈소판 응고인자를 낮춰줘서 또 혈전을 생기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고 또 식이섬유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동맥경화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매운 음식도 나왔어요, 교수님. 매운 음식은 어떤 도움이 될까요? 네, 매운 음식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늘이겠는데요. 마늘은 우리가 간에서 지질이 생기고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 것을 조금 낮춰주는 효과가 있겠고 역시 풍부한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도움이 되는 음식도 바로 알아볼게요. 거친 음식 나왔습니다. 현미 그리고 껍질째 먹는 음식이 도움이 된다고요, 김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식이섬유소가 많은 음식들이 되겠는데요. 도정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 이것이 좋겠고 또 통곡물이라든지 또 아니면 과일과 채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또 항산화 성분도 많기 때문에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이 되시겠는데요. 다만 너무 거친 음식을 드시면 또 소화가 안 되고 그러신 분도 있기 때문에 잘 못 드시는 분들은 굳이 무리해서 드실 필요는 없으시겠고 다만 이렇게 소개해드린 음식을 얼만큼 많이 자주 먹어야 되는지는 정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식단을 골고루 잘 드시고 혈전 위험이 있거나 또 선생님의 약 처방을 받으시는 분들은 선생님의 치료를 잘 따라주시는 것이 중요하시겠습니다.
그래도 그 외에 또 우리가 혈전을 막을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네. 알려주세요. 저 교수님. 생활 습관. 네, 지금 이제 몸에 좋다는 것을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몸에 나쁜 건 피해야겠죠. 다들 네. 아시겠지만 이제 담배, 술, 담배가 이제 동맥경화의 주요 원인이 되겠고요. 술은 고칼로리에 이제 우리 몸의 지지를 높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제 피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조 교수님. 네, 생활 습관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혈관이 수축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을 높이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동맥경화증이 생기게 되고 이것 때문에 심내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울증은 이 신체 활동을 떨어뜨려서 비만과 고혈압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 심내혈관 질환 예방에 좋겠습니다. 네.